새파란 하늘, 하얀 뭉게구름, 그리고 가슴을 뛰게 하는 낯선 공기. 27 박하늘에게 서울, 아니 한국에서의 첫 나홀로 궁궐 탐방은 그런 이미지였다. 3년간 매달렸던 디자인 회사를 박차고 나온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건 오직 새로 고침 버튼뿐이었다. 손에 쥔 작은 액션캠이 파르르 떨렸다. 자, 하늘아, 내 인생 니막, 지금부터 제대로 찍어보는 거야. 경복궁 흥내문 앞, 수문장 교대 의식이 펼쳐지기 직전의 광장은 이미 전 세계에서 몰려든 듯한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하늘은 인파를 비집고 들어가 수문장들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액션캠 각도를 조절하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다. 와, 진짜 멋있다. 유튜브 각 제대로인데? 쨍한 햇살 아래 붉고 푸른 전통 복장을 한 수문장들의 위험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었다. 하늘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다. 이런 생생한 감동을 담아내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회사를 박차고 나온 이유 중 하나였으니까.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의식이 시작되었다. 절도 있는 움직임, 한치의 오차도 없어 보이는 대열. 하늘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액션캠에 담았다. 바로 그때였다. 좀 더 역동적인 장면을 담고 싶다는 욕심에 통제선으로 표시된 노란색 라인에 발이 살짝 걸친 것 같았다. 아차 하는 순간 등 뒤에서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선 넘었습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하늘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앳돼 보이는 얼굴과는 달리 한 수문장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이름표에는 권지훈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늘은 멋쩍게 웃으며 죄송합니다. 너무 멋있어서 저도 모르게 라고 말끝을 흐렸다. 권지훈이라는 수문장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하늘을 차갑게 쏘아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것이 귀찮게 군다고 말하는 듯했다. 기분이 상했지만 하늘은 애써 웃으며 다시 촬영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바로 옆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한눈에 봐도 중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다 역시 선을 살짝 넘은 것이다. 그런데 권지훈 수문장의 반응은 하늘에게 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그는 훨씬 부드러운 어조로 심지어 희미한 미소까지 띠며 실례합니다만 조금만 뒤로 가주시겠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모습에 하늘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지? 이 명백한 온도차는? 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권지훈에게 다가가 물었다. 저기요, 아까 저한테는 그렇게 딱딱하게 말씀하시더니 저분께는 왜 저렇게 친절하신 거죠? 제가 뭔가 잘못이라도 한 건가요? 권지훈은 고개를 돌려 하늘을 빤히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감마저 서려 있었다. 내 직무에 대해 당신이 왈가왈부할 자격 없습니다. 불쾌하다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든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몇몇 사람들은 흥미롭다는 듯 혹은 저 여자 왜 저러나 하는 듯한 표정으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하늘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자격이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으로서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는 명백히 차별적입니다. 권지훈의 입꼬리가 비웃듯 살짝 올라갔다. 차별? 규정을 어긴 사람에게 주의를 주는 게 차별이란 말인가?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그의 말은 비수처럼 하늘의 가슴에 꽂혔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라니. 하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규정을 어긴 건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규정을 어겼다 하더라도 당신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오만한 태도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액션캠은 이 모든 상황을 충실히 기록하고 있었다. 권지훈은 잠시 하늘을 노려보더니 마음대로 하시지 라는 말을 툭 던지고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그의 뒷모습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변은 다시 교대식의 웅장함에 휩싸였지만 하늘의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아름다운 서울의 궁궐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동시에 오기가 생겼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네 오만한 태도가 얼마나 정당한 건지 내가 똑똑히 밝혀주겠어. 하늘은 액션캠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인생 2막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하늘은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맥주 한 캔을 단숨에 비웠지만 심장의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액션캠에 찍힌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다. 권지훈의 차가운 눈빛, 비웃는 듯한 말투,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관광객을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 보면 볼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하늘은 노트북을 켰다. 손가락은 자판 위에서 허둥댔지만 머릿속은 의외로 빠르게 돌아갔다. 궁궐 수문장, 인종차별, 불친절, 민원, 여러 키워드를 조합해 검색창에 입력했다. 생각보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글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대부분 기분 나빴지만 그냥 참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넘어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국내 최대 여행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오늘 경복궁에서 겪은 황당한 일, 저만 이런가요? 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겪은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권지훈의 이름표까지 정확히 언급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글을 올리고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댓글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다. 헐,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기분 나쁨. 원래 그쪽 수문장들 좀 불친절하단 말은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때 항의할 걸 후회돼요. 예상보다 많은 공감과 격려의 댓글에 하늘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도 엄습했다. 다음 날 하늘은 어제와는 사뭇 다른 마음으로 다시 경복궁을 찾았다. 오늘은 관광객이 아니라 문제 제기자로서의 방문이었다. 일부러 어제와 비슷한 시간대에 흥내문 앞으로 향했다. 아니나 다를까 권지훈 수문장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발견하자마자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정면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또 왔군, 귀찮은 것이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하늘은 일부러 그의 시야에 잘 보이는 곳에 서서 다른 수문장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액션캠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다른 수문장들은 대부분 친절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유독 권지훈만이 특정 관광객들, 특히 동아시아인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미묘하게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느껴졌다. 노골적인 차별은 아니었지만 말투나 눈빛에서 은근한 무시와 경멸이 배어나왔다.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불친절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하늘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가 속한 조직 전체의 문제이거나 혹은 더 깊은 차원의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때 하늘의 눈에 한 무리의 일본인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수문장들과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왁자지껄하게 몰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몇몇이 통제선을 넘나들었다. 권지훈은 그들을 향해 짜증 섞인 표정으로 손짓을 하며 뭐라고 소리쳤지만 어제 하늘에게 했던 것만큼의 위압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음을 참는 듯한 기색이었다. 바로 그 순간 단체에서 약간 뒤처져 있던 젊은 남성 하나가 카메라 앵글을 잡기 위해 권지훈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어눌한 영어로 Excuse me, can I? 라며 말을 걸려했다. 권지훈은 그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아, 진짜 가지가지한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 소리가 너무 작아 하늘만 겨우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입모양과 표정은 명백했다. 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그 일본인 남성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기요, 혹시 방금 저 수문장 때문에 불쾌한 일 당하셨어요? 그는 놀란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더니 이내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쾌감이 역력했다. 하늘은 그의 반응에서 어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이 사람도 참고 넘어가려는 거구나. 안타까움과 함께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다. 하늘은 그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밀며 말했다. 사실 저도 어제 저 사람 때문에 아주 불쾌한 일을 겪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어제 찍은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은 어제 촬영했던 권지훈의 이중적인 태도가 담긴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을 보는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영상이 끝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실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그의 이름은 켄타라고 했다. 켄타는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이번 한국 여행에도 고가의 카메라를 들고 왔다고 했다. 하늘은 켄타에게 자신이 어젯밤 여행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켄타는 진지한 표정으로 하늘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하늘 씨, 저도 돕겠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켄타의 예상치 못한 말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그날 오후 하늘과 켄타는 경복궁 근처의 한 카페에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다. 켄타는 어제 자신이 로우에게 당했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고 다행히 그 역시 당시 상황을 자신의 카메라에 일부 담아두었다고 했다. 그들은 각자의 증거 자료를 모으고 여행 커뮤니티에 올라온 다른 피해 사례들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단 경복궁 관리사무소나 문화재청 같은 공식적인 기관에 민원을 넣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하늘이 말했다. 켄타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만약 그쪽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언론에 제보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소극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이쪽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을 경복궁을 사랑하는 시민 엘리자베스라고 소개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영국인이었지만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수십 년째 한국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우연히 하늘과 켄타의 대화를 듣게 되었고 최근 자신도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일부 수문장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눈살을 찌푸린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젊은이들의 용기가 참 대단하군요. 나도 예전에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는데 나이가 드니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엘리자베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하늘과 켄타의 손을 잡아주었다.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요.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궁궐이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녀의 진심 어린 격려에 하늘과 켄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든든한 아군을 만난 기분이었다. 며칠 후 하늘과 켄타는 정성껏 준비한 민원 서류와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경복궁 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 담당자는 처음에는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았지만 하늘과 켄타가 내민 자료들을 훑어보더니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특히 권지훈 수문장의 이름이 명시된 부분에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듯했다.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민원이 실제로 처리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하고요. 담당자의 말투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마치 이 문제를 빨리 덮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늘과 켄타는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사무실을 나왔지만 왠지 모를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후 며칠이 지나도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하늘이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현재 조사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기계적인 답변뿐이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켄타가 일본으로 돌아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늘은 점점 초조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은 경복궁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권지훈을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동료 수문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하늘을 발견하자마자 싸늘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들으라는 듯이 동료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요즘 별 이상한 것들이 다 설쳐돼서 피곤해 죽겠어.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그 말은 명백히 하늘을 겨냥한 것이었다. 하늘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그를 지나치려 했다.
그때 권지훈이 다시 한번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시지.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고.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과 위협이 담겨 있었다. 하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달려들 듯 소리쳤다. 지금 나한테 한 말입니까? 당신 정말 후회하게 될 겁니다. 권지훈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 오만한 태도에 하늘은 할 말을 잃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그의 잘못을 밝혀내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했다. 하늘은 켄타와 엘리자베스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켄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권지훈에게 따지고 싶어 했지만 엘리자베스 할머니는 침착하게 그들을 말렸다. 흥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런 사람은 자극할수록 더 교묘하게 나올 겁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엘리자베스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하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하늘하늘 여행일지에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기로 결심했다. 제목은 경복궁 수문장의 두 얼굴, 제가 겪은 인종차별과 부당한 대우라고 정했다. 영상에는 권지훈의 차별적인 언행이 담긴 원본 영상과 함께 켄타의 증언, 그리고 익명으로 제보된 다른 피해 사례들을 간략하게 편집하여 넣었다. 로우의 얼굴은 일단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그의 이름과 근무지는 명확히 밝혔다. 영상을 올리기 전 하늘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떨렸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수많은 걱정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영상은 처음 며칠 동안은 큰 반응이 없었다. 조회수도 미미했고 댓글도 거의 달리지 않았다. 하늘은 실망감과 함께 역시 소용없는 짓이었나 하는 자괴감에 빠졌다. 하지만 켄타와 엘리자베스 할머니는 계속해서 그녀를 격려했다. 하늘씨,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란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하늘의 유튜브 채널에 갑자기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그녀의 영상을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공유하면서부터였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댓글창에는 권지훈의 행동을 비난하는 글들과 함께 하늘의 용기를 칭찬하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줄을 이었다. 물론 네가 뭘 잘못했으니 그랬겠지, 나라 망신 다 시킨다와 같은 악플도 간간히 보였지만 대다수는 하늘의 편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몇몇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늘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그녀는 망설임 끝에 익명과 얼굴 비공개를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곧 여러 인터넷 뉴스를 통해 기사화되었고 경복궁 수문장 갑질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기까지 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경복궁 관리사무소와 문화재청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부랴부랴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수문장에 대한 철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권지훈은 즉시 모든 근무에서 배제되었다. 며칠 후 하늘은 켄타 그리고 증인으로 자처한 엘리자베스 할머니와 함께 문화재청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각자가 경험하고 목격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고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조사관들은 매우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조사가 끝나고 감사실을 나오자 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옆에 있던 켄타가 환하게 웃으며 하늘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늘씨, 우리가 해낸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할머니도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법이란다, 아가씨.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문화재청의 최종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수문장 권지훈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직권 남용 등의 사유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또한 경복궁 관리사무소 책임자들도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전체 수문장들을 대상으로 직무윤리 및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결과를 접한 하늘은 만감이 교차했다.
통쾌함보다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결국 그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작은 용기가 부당한 현실을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켄타는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하늘에게 정성껏 고른 한국 전통 찻잔 세트를 선물하며 말했다. 하늘 씨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용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요. 하늘도 켄타에게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작은 기념품을 선물하며 그의 앞날을 축복했다. 두 사람은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하늘의 유튜브 채널 하늘하늘 여행일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구독자 수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하늘은 자극적인 이슈보다는 자신이 여행을 통해 느끼고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풀어내는 데 집중했다. 그녀의 영상에는 화려한 편집이나 과장된 리액션은 없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잔잔한 감동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하늘은 다시 새로운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작은 액션캠이 들려 있었고 가슴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경복궁에서의 그 사건은 그녀에게 분명 큰 상처와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선물해 주었다. 하늘은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어쩌면 인생이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는 수많은 권지훈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의 연속일지도 모른다고.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좌절하거나 침묵하는 대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옳은 것을 위해 행동하는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본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 안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은 환하게 웃으며 다음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인생 2막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작은 날갯짓이 언젠가는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